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 소개할 분은요, 대한민국에서 말솜씨, 글솜씨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대기업 회장부터 대통령까지 우리 사회 리더들의 연설문을 쓰신 분이고요. 대통령의 글쓰기, 또 나는 말하듯이 쓴다. 정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전 국민의 글쓰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국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이제 글 공부하고 말 공부하면서 작가님 책을 정말 많이 본 그 팬으로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또 새롭게 책을 또 내셨어요. 이번에는 태도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말하기의 태도란 책인데 김민식 PD라고 전 PD인데 이제 같이 공저로 썼고요. 쭉 지내보니까 말하기건 무엇이건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 또 말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태도, 말을 대하는 태도, 내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태도, 자세.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하기의 태도란 책을 썼습니다. 좋은 말하기 태도, 그러니까 말할 때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요?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예를 들자면 말할 때 막 누구를 이기려고 그러고 누구를 이렇게 설득하고 막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보다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건 좋은 태도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를 무시하거나 잘난 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네. 제가 저같이 이렇게 겸손하고 늘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띄워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진행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프로. 이렇게 가끔 자기 자랑을 하는 건 좀 좋은 태도인가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적절한 겸손과 유머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사실 또 이렇게 작가님을 지금처럼 작가로 불리게 해준 책이 아무래도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일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나왔고 그러면 10년 만에 또 올해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만 10년 됐습니다. 그쵸. 올해로. 한 50만 부 이렇게 팔렸고 사실은 개정판을 낸 게 이제 올해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여서 또 서거 15주기이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종이값이 너무 올랐어요. 옛날 가격으로는 팔면 손해 난대. 우리 출판사 얘기가. 근데 가격을 올리자니 그냥 뜬금없이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판이란 걸 내놨어요. 근데 개정판의 서문을 또 다시 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여전히 그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많이 찾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식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3대 위기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민생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근데 지금 시국이 그때보다 더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예, 그 10년 전보다 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분 같은 분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많이 팔리겠다. 아니, 그건 좀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다시 시대가 김대중 대통령을 부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글을 쓰는 작가에서 이제 내 글을 쓰는 작가로 거듭나시면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작가님께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비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만 해도 뭐 당대가 아니라 저는 역사에 그렇게 말하기 글쓰기에서 그분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나올까 싶은 분한테 늘 초안을 드리면 그분이 다 일일이 고쳐가지고 주셨고 첨삭 지도를 받은 거예요. 정말 특급 과외네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노력과 도리를 다 하고 나에게 남은 게 기도밖에 없을 때 기적은 기적처럼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쓰고 네. 이제는 대통령께 올려드리고 처분만 기다릴 때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처분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이건 어떻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할 때는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주시거든요. 그게 처분이죠. 즉결 처분. 이제 어떤 게 떨어질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요. 그럴 때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야말로 그 역사 속의 인물,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저 같은 미물이 그분의 글을 쓸 수 있는 기적이 기적처럼 찾아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말하기 멘토이자 글쓰기 멘토였던 거네요. 그거는 뭐 그분 앞에서는 내가 초등학생도 안 되죠. 그분한테 이제 글쓰기 말하기를 처음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 말만 배운 게 아니고 그분의 생각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배웠죠.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나신 게 이제 2000년도면 네. 지금 벌써 24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뭐 인연이 따로 있으셨어요? 전혀요. 전혀 없으셨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무슨 인연이 있겠어요. 저는 기업에 있었고요. 기업에서 배우의 김우중 회장의 글을 쓰고 있었고요. 김우중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경련 회장의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연설을 쓰던 행정관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게 돼서 거기가 공석이 됐고 이 공석을 이제 어떻게 이제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청와대 안에서 이제 누가 좋을까? 누구로 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요. 아무 정경련 회장의 연설문을 쓰셨으니까 그렇죠. 경제 분야 전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속은 거죠. 아니 정말로. 전문가 아니셨어요? 그 당시에 뭔 전문가예요 제가. 그래도 정경련 회장의 연설문을 쓰려면은 경제에 굉장히 박학다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경제를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경제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셨어요? 아니 그 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한 7년 근무를 했어요. 사원 대리 이런 시절에. 그래서 그때 좀 귀동량으로 뭐 경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배운 게 있을 테고 이제 그 미천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몸으로 버틴 거죠. 그럼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쓰시기 전에는 그러면 TV로만 대통령을 봤던 거네요? 인상 깊게 본 게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서울을 떠나면서 그때 이제 비행기로 가셨거든요. 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국민들께 인사를 하셨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로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이 말이 저 집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팍 바뀌었어요. 저 지금도 소름 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나도 저런 연설 쓸 수 있는데 그랬대요.
아, 나는 그냥 기억이 없어요. 무심결에. 네. 근데 그걸 옆에서 아내가 들었대. 그로부터 정말 두세 달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광복절 경축사를 써서 한번 보내라. 그때 뭐라고 쓰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광복절 경축사요? 네. 그해 8월 15일 날 경축사를 하셨거든요. 네. 내 얘기는 한 줄도 안 쓰셨던데. 그리고 들어가서 알았어요. 광복절 경축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쓰신다는 거. 이게 다른 연설보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내가 TV로만 보던 대통령, 곧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꿈만 같은 정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실 때 실제 어떠셨어요? 아니 그분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녹화할 때는 그 영상 메시지 초안을 쓴 행정관, 저의 일개 행정관도 옆에 배석을 합니다. 옆에서 볼 수 있어요. 네. 호가 아호가 후광이시잖아요. 근데 그 후광이 빛광자는 아니에요. 널불 광자인데 그야말로 저는 아우라 이렇게 빛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은 아마 다른 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빛이 뒤에 이렇게 후광을 비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처음 대통령이 모시고 해외 순방을 따라갔는데 순방을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딱 이렇게 착륙을 할 때 네. 바퀴가 딱 땅에 닿을 때 전원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수행원들이. 왜요? 그게 이제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성공적인 순방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를 음. 박수가 막 나오는데 나도 이제 치게 됐거든요. 아, 그때 감격. 내가 일원이 됐다. 내가 한 비행기를 타고 네,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한 공간에 있다. 아, 그때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냥 그렇게 행복하시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글 쓸 때는 너무 힘들었죠. 처음에 잠깐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줍잖게 내가 마치 잘 써서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보좌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네. 정말 언감생심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요. 내가 대통령께 배워야 되겠다.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께 이제 배우는 자리다, 여기가. 배우는 시간이다. 작가님한테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빨간펜 선생님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사실 연설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 거지만 누군가의 입말에 맞춰서 누군가가 말하기 편하게 그 대통령의 언어로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떤 거? 빙의. 빙의?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의 심정과 대통령의 입장과 대통령의 사정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빙의가 되면 그렇게 빙의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과 내가 일체가 돼서 대통령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대통령 빛이 나는 게 내가 빛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자아를 상실하고 내 자리에 대통령을 놓고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그분은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작가님의 빨간펜 선생님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지금 또 여기 책에 또 쓰셨더라고요. 예, 책에 디자인 요소로 좀 썼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첨삭해 주신 거죠. 저것도 지금 네. 저게 컬러가 아니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세 개를 쓰세요. 아, 각각 다른 의미인가요? 네,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쓰시다가 네. 그걸 또 고치셔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다가는 또 빨간색으로 고치시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저를 배려하는 거예요. 초안 쓴 사람을 못 알아볼까 봐.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는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렇게 못 여쭤봤어요.
감히 대통령한테 가서 아니 좀 똑바로 쓰시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가서 물어보면 그렇죠. 이제 그럴 줄을 아세요.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저렇게 이제 깨알같이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국한문 혼용체고 막 이래요. 네. 한자가 섞여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해독이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 오래 모신 분들 다 모여서 그 진품 명품 이런 거 하듯이 감정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 해독을 하는 거죠. 칭찬받으셨던 기억도 있으신가요? 칭찬은 딱 2번이에요. 한 번은 그 군산 자유무역지구 기공식 연설인데 거기에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 그 말을 내가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말이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군산에서 그렇게 서해안까지 그게 확장하셨어요? 이제 중국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군산이. 그때 이제 한중 무역이 지금처럼 활발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는데 시야가 넓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하나는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오셨을 때 대통령께서 요 번역을 잘해라. 영어 번역을. 만델라 대통령은 영어로 들으니 네. 이 뉘앙스를 잘 살려라. 이 글에 톤 앤 매너를 잘 살려서 이게 마음에 드셨다는 거지. 엄청 뿌듯하셨겠어요. 그럴 때 이제 어깨가 으쓱하고 그러면 안 되죠. 겸손해야지. 태도가 중요하다고 태도가 하셨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 이게 저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분과 같은 태도를 가졌던 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연설도 참 인상 깊었던 게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좀 꼽아보면은 1971년도에 장충단 연설 이때 막 진짜 전 영상으로만 구름대, 봤는데 구름대죠. 진짜 구름대 같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 할 정도로 그 인파가 모였던 연설이 있고 어느 날 돈 많이 버는 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돈벌이가 적는 중소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 노동자가 세금을 부담한 이것을 단호히 시정시킬 것이며 국가는 의무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이만 학교에 갈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된다. 또 젊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3번을 생각해라.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서 좋은 점, 2번째 이 일을 해서 나쁜 점, 3번째 이 일을 안 했을 때 문제점. 안 하는 것도 생각해라. 꼭 하는 걸 전제로 생각하지 마라. 그중에 저는 제일 여운이 남는 게 그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일기장에 네. 남겨놓은 한 문장.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분은 늘 낙관하는 분이세요. 전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근거 있는 낙관주의자가 돼야 돼요. 근거 있는 낙관. 뭐뭐뭐를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다. 우리의 전망은 밝다. 그냥 밝다. 잘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 조건들이 있는 거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하신 지 이제 100주년이고 돌아가신 지 이제 15년이 주기죠.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그리워하고 특히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글을 아직도 많이 찾아 읽고 있어요. 왜 요즘도 그분을 그러니까 두 많이 가지예요. 찾을까요? 하나는 지금 시국이 그분이 얘기하셨던 민주주의 인권의 위기, 경제 민생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소환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분이 그 당시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셨던 말씀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면서 와, 그분 말씀이 맞았네. 그 당시에는 그 빨갱이다, 뭐 전라도다, 그렇게들 손가락질하고 대통령 되려고 막 폄훼하고, 저런다 이러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 그때 그분한테 우리가 아, 그분 같은 분이 지금 필요한데 아, 그분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그랬던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리더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절실해요, 진짜. 또 작가님은 이제 대통령 두 분뿐만 아니라 또 대기업 회장들의 글도 직접 쓰셨으니까 사회 리더들을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의 글과 말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딱 세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 문제 해결, 갈등 조정. 국가는 늘 위기가 있거든요. 그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고 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지도자의 말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문제를 조장해버리고. 야기하고 위기를 조장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말과 글은 절대 잘못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요, IMF를 극복하고 그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비하고 어떻게든 갈등을 조정하려고 영원한 화해를 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하려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 갈등을 조정.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걸 다 조정해서 다 하고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해요. 매일 싸우고 매일 그냥 새로운 문제가 막 불거지고 막 위기가 다가오고 이러면 국민들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쭉 돌아봤고 이제 다시 작가님 개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별로 뭐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데.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작가로서 활동하시면서 10권의 책을 벌써 내셨고 네. 이제 책이 아니라 다양한 강연, 또 방송을 통해서 말을 또 하고 계세요. 아, 말을 해보니까 말을 잘하네, 제가.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노력은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의 단어인데요. 작가님이 또 이제 라디오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보셨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말 잘한다라고 혹시 손꼽으시는 분 한 분만 있으면 누가 유시민 있을까요? 작가. 유시민 작가님. 와, 그분은 내가 어떻게 흉내를 좀 내보고 싶고, 근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분을 닮지 않기로. 그분 흉내를 안 내기로. 그분은 이게 이제 저 상층권에서 노시는 분이고 나는 이 중간을 겨냥하자. 여기에 내 시장, 여기에 포지셔닝, 여기 내 자리를 잡자. 그분은 여러 가지를 다뤄요. 뭐 정치도 하고 역사도 하고 요즘은 뭐 물리도 다루시고. 이거 과학 뭐 여러 가지. 사실 저는 또 작가님 만나면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요즘 이제 문해력, 어휘력 논란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도 이제 뉴스에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심심한 사과는 너무 예전이었고 요즘 이제 우천시 장소 변경이라는 말을 우천시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도할 때? 네네네. 이렇게 좀 단어나 어휘력이 좀 부족해 소통까지 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요즘. 우선 그거는 이제 우천시보다는 비 올 때라고 바꾸는 게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쓴 사람의 잘못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럼 왜 당신은 심심한 사과의 뜻을 모릅니까? 우천시가 비 오는 거라는 걸 모릅니까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 된다. 앞으로 그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계속 우리 젊은 분들 탓하고 지금 그럴 게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이 이끌어갈 세상이에요. 그분들한테 맞춰야지.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천시 모르면 그냥
비올 때라고 이제 바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젊은 분들도 사실은 좀 노력은 좀 해야 된다. 노력은 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그 온라인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글을 지금도 쓰거든요. 내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를 꼭 쳐보는 버릇을 들였어요. 거기에 유의어들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더 맞는 단어를 찾아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쓰지 않고 더 맞는 단어를 쓰는 거죠.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휘력, 문해력 이걸 키우는 길은 국어사전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최근에 요즘 이제 말의 혼돈의 시대다,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 얘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서로가 대립하고 적대하고 혐오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갈라져서.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용서와 화해, 대화 타협의 정신, 일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인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 앞으로 계획도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저는 10년 됐을 때부터 이제 이미 정상에 올라왔다.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제는 안전하게 네. 추락하지 않고 하산하는 거. 어머, 근데 저희가 초반에 태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정상에 올랐다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만이 아닌가요? 자만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때를 아는 거죠.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나는 딱 여기까지다. 지금 이제 앞으로 잘 내려갈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왜 작가님의 글과 말이 요즘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고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책과 작가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또 잘 알 수 있었고 사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세대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